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의 활용, 이제 제일 마지막입니다. 입체 도형의 부피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는 상황에 대해서 정적분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 도형의 부피, 얘도 이제 부피를 우리 넓이 구했었던 것처럼 잘게 쪼개서 사실은 구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부피도 이제 잘게 입체 도형으로 쪼개가지고 걔네들 싹 다 더하는 그런 적분의 계산으로 갈 겁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떠한 입체 도형이 있는데, 얘를 이제 어떠한 그 직선, 이 가상의 직선을 우리가 x축이라 생각을 하고, 이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 sx, 얘가 이제 정해지는 그러한 입체 도형, 이렇게 주어지는 입체 도형의 부피 v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직선 x는 사실은 이 단면을 이렇게 잘랐을 때 걔가 바로 x축의 수직이 되게끔 사실은 그 x축을 여러분들 정해야 됩니다. 이 방향, 이 입체 도형이 있는 방향으로 똑같이 우리가 x축으로 이렇게 정해야 우리가 부피를 좀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러한 x선을 이렇게 x축을 그었을 때 이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sx인 이런 입체 도형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의 v를 구할 건데, 부피 v를 구할 건데, 이 x에 있는 이 구간 a부터 b까지 얘를 이제 n등분을 해서 양 끝점을 포함해서 각 분점의 x좌표를 x0부터 x1, x2 쭉 해서 xn까지, x0와 xn은 각각 a와 b입니다. 구간의 양 끝에. 그때 이제 이 안에 있는 소구간을 xk-1, xk 이렇게 닫힌 구간으로 우리가 소구간, 작은 구간을 잡을 수 있을 텐데, k는 1부터 n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각각의 사이사이의 소구간이. 이거의 길이를 델타 x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각 분점 xk에서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다른 단면의 넓이를, 단면의 넓이를 sxk라고 하면, 이 sxk를 밑면의 넓이로 하고 이런 기둥이 나오겠죠. 이 기둥의 높이가 이제 델타 x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xk와 xk-1 사이의 길이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델타 x라고 했잖아요. 소구간 사이의 길이를. 그러면 기둥의 부피는 단면, 얘가 이제 밑면의 넓이라고 했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게 바로 기둥의 부피죠. 이 사이에 있는 이 작은 이 기둥의 부피. 그래서 이 얇은 이 기둥의 부피를 처음에 출발했을 때 여기서부터 기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까지 기둥이 쭉 나올 텐데, 이 기둥의 부피를 싹 다 더하게 되면 걔를 이제 우리가 VN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183쪽에 있는 이 입체 도형의 부피는 우리가 잘게 쪼갠 얇은 이런 기둥들을 모두 다 더해가지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 그러면 이 사이에 비어있는 부분들이 다 0으로 가겠죠. 그쵸? 우리가 기둥을 잘게 쪼개면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넓이 구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잘려서 이게 비어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즉 이 기둥을 무수히 아주 잘게 기둥들로 쪼개가지고 그 기둥들의 부피를 다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수히 잘게 쪼개면 원래 있는 입체 도형의 기둥의 부피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vn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 n개의 기둥들의 부피를 다 계산해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sxk 밑면의 넓이에다가 델타 x 기둥의 높이를 곱한 이 k번째의 기둥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걔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다 더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vn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우리 넓이 구할 때처럼 똑같이 적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a부터 b까지 sx dx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했었던 거 a부터 b까지
fx dx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x k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했었잖아요. 그쵸? 넓이 계산할 때 구분구적법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랑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체 유형의 부피는 구간 A부터 B까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의 임의의 X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어떠한 X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 임의의 X에 대해서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단면의 넓이가 SX면 그 SX를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면 그게 바로 V다. 그래서 입체도의 부피 V는 단면의 넓이를 적분을 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면의 넓이. 밑에 예제 1번을 보도록 합시다. 정적분을 이용해서 밑면의 넓이가 S이고 높이가 H인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밑면의 넓이가 S고 높이가 H인 사각뿔의 부피. 이 사각뿔의 부피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쵸? 밑면이 사각형, 밑면이 사각형, 그 다음에 위에는 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각뿔이죠. 그럼 밑면의 넓이가 S라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H고, 그쵸? 밑면의 넓이가 S고 높이가 H고 이거의 사각뿔의 부피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어떠한 딱 밑면이랑 평행하게 즉 이 꼭지점에서 밑면에 내는 이 수직인 선 이거에 대해서는 수직이 되게끔 자르면 단면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 단면적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 이 꼭지점 사각뿔에서의 위에 꼭대기에 있는 이 점에서 이 밑면에 내린 이 선, 수직인 선을 우리가 X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X축이라고 한다면 이 X축의 수직인 어떠한 평면으로 우리가 자르면 이 단면적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단면이 나오게끔 만드는 이런 선을 우리가 X축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좌표가 X인 점을 지나고 어떠한 지점이 있겠죠. X인 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SX가 나올 거고 얘도 이제 사각형이 되겠죠. 사각형.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이 꼭지점 얘를 이제 원점으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놓고 X축을 이렇게 밑면에 수직이 되게끔 이런 수선을 우리가 X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단면의 넓이 SX 대 이 제일 높이가 H가 됐을 때의 단면의 넓이 이 사이는 사실 닮음이 되고 얘는 넓이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높이 사이의 관계를 지어줄 때 이 높이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제곱으로 하면 닮음비 여기 있는 것처럼 닮음비가 A 대 B면 넓이의 B는 A제곱 대 B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 곱하기 X제곱은 H제곱 곱하기 SX 이렇게 되고 SX라고 하는 것은 H제곱분의 X제곱 곱하기 S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SX를 적분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적분을 하냐? SX를 X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처음에 꼭지점 여기는 X좌표가 0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여기 높이가 H가 되는 순간까지 이 단면의 넓이들을 싹 다 더해 나가면 이 사이에 있는 사각뿔의 공간을 다 채울 수가 있다. 따라서 이렇게 구하면 되고 0부터 H까지 즉 H제곱분의 X제곱 곱하기 S 얘를 우리가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여기서 H제곱이랑 S 얘는 우리가 앞으로 빼내도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의 부정적분은 3분의 1 X세제곱 0이랑 H 대입해서 계산하면 H제곱분의 S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H세제곱 얘만 남고 H제곱이랑 H세제곱이랑 약분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3분의 1 곱하기 S 곱하기 H다. 즉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적분을 이용하면
정적분을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다. 그 밑에 문제 1번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 185쪽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185쪽에 있는 예제 2번을 보도록 합시다.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이 있는데 x, 0이란 점이랑 x, x제곱 더하기 2x 이런 두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x축이랑 y축이 있는데 x, 0 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x, 어떠한 y 값이 있는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x, 인 점 q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를 한 변으로 하고 이 선분을 한 변으로 하고 이 좌표 평면 xy 평면에 수직이 되도록 하는 즉 수직이 되도록 하는 어떠한 정삼각형 PQR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얘는 우리가 입체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x축이나 y축을 이렇게 기울여서 생각을 해서 PQ 그린 다음에 이런 R을 이 XY 평면에 수직이 되게끔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백에서 배우겠지만 얘를 이제 Z축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 방향으로 이 R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XY 평면에서 Y축이 있고 X축이 있고 XY 평면에서 이 평면의 위에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R이 놓여 있다. P, Q, R 이렇게 위로 윗방향으로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체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점P가 X축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죠. 여기 원점에서부터 여기에 C라는 2,0이라는 점까지 움직일 때 이 삼각형이 각 지점마다 정삼각형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삼각형들을 싹 모으면 어떠한 입체 도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단면의 넓이 SX만 여러분들 먼저 구하시면 되는데 이 SX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죠.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삼각형은 위로 올라가시면 정삼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한 변의 길이는 여기 있는 이 PQ의 길이 즉 바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라는 점 Q의 y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되기 때문에 x 4제곱 빼기 4x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이렇게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면의 넓이. 그럼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단면의 넓이가 계속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는데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SX를 적분하면 된다. 4분의 루트 3은 그냥 앞으로 뽑아내도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얘만 적분하면 된다. 부정적분 구하고 0과 2 대입해서 빼고 어차피 0은 대입하면 0이기 때문에 2를 대입한 것만 우리가 계산해서 4분의 루트 3은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체도형의 부피는 항상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그 축에 대해서 수직인 평면을 구했을 때의 단면의 넓이 이 단면적을 적분을 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 단면적을 적분을 하면 그게 바로 부피다. 부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입체도형의 안에 내부의 공간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그 공간을 단면의 넓이들을 싹 다 더하는 것으로 적분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이 상황에서의 핵심입니다. 그 밑에 문제 2번 생각 넓히기 풀어보시고 그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뭔가 그림이 이상하게 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